필기장 있어? 내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그 중간고사 거기까지 했던 파트가 통계, 지금 기말은 뭐 그죠? 이런 말 들어보니까 통계 정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니까 그 통계에 들어있는 이제 유형들을 총괄적인 정리를 계속 하면서 가는 게 좋긴 한데, 일단 오늘은 그 남아있는 진도 파트 중에서 한 파트만 정리를 다 할 겁니다. 알겠죠? 통계도 유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배운 게 쌤 수업 때마다 이렇게 스토리만 얘기해 줄게요. 이거 복습이 될 거니까. 첫 번째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그죠? 거기서 평균 구하고 제곱의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고, 그렇게 이제 그 표를 만드는 작업들, 활용 문제를 줬을 때, 그렇죠? 표를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구해낼 수 있는 게 되면 준비는 된 거죠. 그다음에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 거기에 성질들, 뭐 평균은 ax 플러스 b가 있을 때 평균 따로 빼고 이제 a 빼고 b는 다 선형성을 활용해서 식을 정리할 수 있고,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뒤에 더하기 b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죠? x에 뭔가 곱해놓은 거를 분산은 제곱으로 빠지고 표준 편차는 절대값으로 빠지고, 요것만 또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 배운 유형이 이항 분포였습니다. 이항 분포. 이항 분포라는 건 독립시행 상황에서 뭐뭐가 나오는 횟수의 x가 지정된 환경을 우리는 이항 분포라 부른다. 기억나시죠? 근데 그런 이항 분포의 어떤 분포를 만나면 그 표를 만들지 않고 기호로 중요한 포인트만 적어놓는 틀을 배웠죠. 그게 b 가로 열고 n, p 이렇게 썼는데, n이 이제 총 시행 횟수, p는 한 번 진행할 때의 확률,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총 4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확률을 구할 수 있어야죠. x가 r번 r 될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이제 독립식 공식이니까 n번 중에 r번 p가 나올 확률 구하는 거니까 ncr, 뭐 p, r승, q, n 이렇게 쓰는 공식이 있었고, 평균 np, 분산 npq, 표준편차 루트 씌우면 되고, 그죠? 오늘 원기 시간이 늦네. 지금지가 안 하니까 틀렸어요. 이제 한번 땡겨서 책상 한번 땡겨서 앉아.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그 이항 분포에 대한 공식들 다 무슨 건지 기억하고 있고, 여기 디테일은요, b, n, p를 주면 야 이거 가지고 표 만들어봐 했을 때 여러분 표를 만들 수 있어야 돼. 확률 분모표를 세팅할 수 있어야 된다겠죠. x는 0부터 n까지 나올 거고 각각의 확률을 적을 수도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게 이항 얘기고, 세 번째 배운 유형이 확률 밀도 함수였습니다. 옮겨 뭐였지? 확률 밀도 함수. 그렇죠. 저렇게만 기억해도 돼요. 사실 알겠죠. x축과의 넓이가 주어진 구간에서 1되는 확률, 1되는 함수, 그죠? 그런 함수를 만든 이유는 그 함수의 넓이를 가지고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을 질문하기 위해서죠. 이랬습니까? 그래서 밀도 함수부터 이제 이 개념이 시작될 건데, 확률 밀도 함수는 주어진 범위에서 넓이가 1인 함수.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럼 남아있는 이번 기말 범위에 추가로 배우는 파트는요, 유형으로 생각하면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정규 분포, 오늘 배워요. 정규 분포가 뭔지 배워야 돼요. 두 번째가 이제 통계적 추정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선행을 하지 않았는데 뭐 그리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통계적 추정이라는 파트가 있고, 여기 안에 2가지 그 소단원이 있어요. 여러분 기말 보면 끝입니다. 통계는 뭐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배울 내용들이 정규 분포, 추정이라는 파트에서 뭐 1번 그 단원과 2번 단원 2개 배우면 통계 진도는 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는 건데, 오늘은 요것만 해요. 요게 이제 그 뭐냐, 이런 명칭으로는 그 3개밖에 없는, 뭐 어떻게 보면 2개죠. 2개밖에 없는데, 뭐 유형을 따지면 3개인데 3개밖에 없지만 세부 유형을 들어가면 이제 질문이 많겠죠. 우리가 왜 이항 분포도 우리가 공부할 거 되게 작은데 거기 안에 뭐 유형들이 막 저렇게도 물어보고 이렇게도 물어보고 막 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안에 있는 유형은 많겠으나 이 배울 내용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정리 다 하고 많은 유형들 그 연습만 좀 해서, 알겠죠? 어떤 것들을 질문하고 있는지만 체크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프린트는요, 요 정규 분포만 요거 다예요. 그러니까 요 한 단원에 대한 프린트만 쓰여 만든 겁니다. 둘을 엮어, 예전에 둘을 엮어서 하나 만들어서 줘봤는데 너무 두꺼워서, 알겠죠? 정규 분포만 딱, 알겠죠? 요건 정규 분포 파트만 있는 프린트다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요 얘기만 할 건데, 정규 분포라는 게 이제 이게 번호로 얘기하는 쌤이 지금 분포표 만들기 1번, 이항 분포 2번, 밀도 함수 3번, 번호로 보면 4번으로 볼 수 있겠네요. 4번. 4번이 정규 분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규 분포.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그 예전에 개념 선행을 진행할 때 마지막에 요거 얘기까지만 급하게 하고 할 수 있는 세팅만 해놓고 그냥 끊어버리고, 우리 시험 범위 그 뭐냐 내신 대비를 들어왔었는데,
이 정규분포는 뭐였냐면 항상 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정규분포 뭐냐면 일단 정규분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규분포 곡선이라는 걸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정규분포 곡선. 알겠죠? 정규분포 곡선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알겠죠? 그럼 저건 뭐냐? 혹시 뭔지 기억나요? 기억 안 나? 기억이 날 리는 없지. 노트 필기장 있네. 필기장 보시면요. 저건 게 있네. 거기 보고 한번 읽어봐. 없니? 잘 들어. 그렇죠. 그게 모든 실수 범위라는 표현이 되죠. 거기에서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는 뭐야? 넓이가 1인 함수. 우리가 저번 시험 범위까지 확률 밀도 함수는 공부를 했는데 일반적인 확률 밀도 함수는요. 범위를 잘라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냐면 넓이가 1 돼야 되니까. 이게 범위를 무한히 가버리면 넓이가 당연히 어느 순간 1을 넘어갈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야 모든 실수 범위에서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게 불가능한 거야? 라는 걸 공부를 한 거죠. 알겠죠? 그랬더니 아니야 그런 함수 만들 수 있어 하고 만들어 놓은 함수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 모든 실수 범위를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여기 모든 실수 범위에서 이 말이죠. 우리 연속할 때 배웠으니까 그때 여기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그런 그래프를 우리는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럼 얘가 함수니까 식이 있어요. 우리 밀도 함수 할 때도 직선의 식 막 줘가지고 그걸로 뭐 확률 구해라 증명하잖아요. 그렇죠? 얘도 식이 있는데 뭐 교과서에는 그 식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이야기만 좀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원리나 증명은 불가능합니다. 쌤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통계 파트가 공부를 하다 보면 통계 파트 공부하다 보면 초반에는 증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표에서 선생님이 왜 평균이랑 분산이랑 표준편차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증명을 해드렸는데 일단 이항분포도 증명은 가능한데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쌤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학교 수업 배울 때는 아마 선생님들이 증명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과서는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항분포에서 평균이 왜 NP가 되고 분산이 왜 NPQ가 되는지 증명 가능합니다. 알겠죠? 근데 그건 쌤이 수업 때 안 해주는 뿐인 거야.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질문되지 않기 때문에 외우자라고 얘기한 것 뿐인 거고요. 정규분포의 곡선에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증명은 불가능합니다. 교과서에도 증명이 안 나와 있어요. 고등학교 과정상 증명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럼 쌤 이건 왜 가르치는 겁니까? 뭐 필요성이 있으니 가르치긴 하는 건데 원리나 증명을 가르치지 못해요. 이 고등학교 과정상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가 쉬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후반부에 쉽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변형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했는데 변형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원리나 증명의 수학적 이론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심한 문제 만들 수가 없어. 그냥 질문하는 형태 그대로밖에 낼 수가 없어요. 다른 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한 번 이해만 하면 명확하게 문제는 풀기가 쉬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정규분포 곡선은 함수식이 나와 있지만 어차피 그 함수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쌤이 그때도 뭐라 하셨냐면 식으로 공부하지 않고 그림으로 공부할 거야. 그러면 이런 정규분포 곡선이 있는데 함수식은 있지만 내가 그건 뭔지 모르겠고 그림은 x축이 있다면 이렇게 생긴 이거 보통 종 모양이라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종 모양으로 생긴 그때 가운데가 이제 x는 m 보통 여기서의 변수는 대문자 쓰니까 평균이라는 이 직선의 대칭으로 생긴 알겠죠? 이런 종 모양으로 생긴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우리는 대칭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정규분포 곡선이라 불러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예전에 확률 밀도 함수 배울 때 뭐 어떤 데이터에 대한 그 확률 밀도 함수인지 모르지만 밀도 함수 주면요 항상 질문하는 게 1부터 2까지 범위가 될 확률을 구해라 질문하죠. 그러면 얘를 따르는 뭔가 분포가 있었나 보지. x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x가 1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하라는 건 1부터 2까지의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쵸? 얘도 마찬가지인 게 정규 분포라는 건 그 분포들이 확률의 범위가 이렇게 생기는 그런 분포가 있겠지. 어딘가 알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규 분포라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정규 분포라 함은 그 x들의 분포가 이런 식의 확률을 따르고 있다라고 세팅한 알겠죠? 이런 식의 확률을 따르고 있는 상태의 분포를 정규 분포라 부르고요. 요거 우리 어떻게 표기하기로 했죠? 혹시 기억나요? n이라고 씁니다. 알겠죠? 내가 여러분 풀이나 질의응답 받을 때 여러분 쓰는 거 보면 우리가 정규 분포까지 시험을 안 했으니까 보통 이항 분포를 많이 푸는데 이항 분포를 적을 때도 비를 쓰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100콤마, 3분의 1, 뭐 2분의 1 해가지고 뭐 산수나 하고
이렇게 넣었으면 다행이야. 그냥 100, 2분의 1 적어놓고 산수만 막 하고. 네. 아주 안 좋은 습관이죠. 알겠습니까? 네, 뭐 스스로가 알겠죠. 네, 뭐 세팅하는 깔끔 B 몇 콤마면 써야 돼. 알겠죠? 그래야 구분도 명확할 거 아니에요. 정규분포는 여기 N을 씁니다. N을 쓰고요. 여기에 뭘 쓰냐면 평균과 여기에는요 분산을 씁니다. 그러니까 X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X는 물결로씩 표현해요. 얘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뭐 그 교과서적인 표현을 쓰자면 X는 물결 N 뭐 60,3의 제곱을 따른다.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X라는 놈은 평균이 60이고 분산이 9인 그런 정규분포를 따르는 데이터야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는 분산 자리인데 분산을 쓰는 자리는 맞는데 모양을 이렇게 누군가의 제곱으로 쓰죠. 알겠죠? 그 이유는 우리는 이 표준면체가 필요하거든요. 예전에 잔상이 좀 있으실 겁니다. 알겠죠? 표준면체가 쓰였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규분포고요. 그러면 이 정규분포는 확률 밀도함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죠? 확률 밀도함수에서는 질문이 한 가지인데 우리가 확률 밀도함수 전에 배웠던 확률 분포표나 이항분포나 이런 데서 질문이 항상 네 가지예요. 확률을 물어보거나 평균 묻거나 분산 묻거나 표준면체 묻거나 그죠? 근데 확률 밀도함수부터는 질문이 한 가지입니다. 옹기야 뭘 물었어 기억나니? 확률 밀도함수. 그죠? 확률을 구하는 거죠. 여기에서 1부터 2까지 확률 구해라. 3부터 5까지 확률 구해라. 이거 말고는 질문한 게 없어요. 밀도함수부터는 질문할 수가 없는 게 다른 걸 안 배웠어 우리가. 그러면 정규분포는 확률 밀도함수지. 그럼 당연히 얘는 뭐만 질문하겠어? 확률만. 해서 선생님이 여러분 필기장 여기다가 적어요. 확률에 집착해라. 정규분포는 무조건 확률밖에 안 물어보기 때문에 정규분포가 나왔어. 어떤 범위가 나왔어. 확률부터 구하세요. 문제에서 그 확률을 구하라고 했든 말든 그냥 구해. 그럼 문제는 쉽게 풀릴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안 나와 있어도 알겠죠? X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는 순간 바로 확률부터 구하세요. 알겠죠? 그럼 확률을 구할 때 P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A부터 X가 이건 연속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질문은 이런 식으로 하겠죠. 알겠습니까? 여기에 확률을 구해라 라고 질문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A가 여기다 가정하고요. B가 여기다 가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이 넓이를 구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상황이겠습니까? 왜? 지금 밀도함수니까. 그죠? 확률을 질문한다면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겠죠. 그때 봐봐. 이렇게 우리가 10도 모르는 이 자식의 넓이를 바로 내가 구해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뭘 주죠? 기억나요? 표를 줬죠. 알겠습니까? 혹시 그 표의 이름 기억나요? 표는 맞는데 무슨 표인지 기억나? 비쌉니다. 표준. 알겠죠? 표준이란 말이 붙어요. 알겠죠? 그래서 뭘 주냐면 표준 정규 분포 표 라는 걸 줍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 표준을 잡아놓은 거죠. 너네가 여기 넓이 못 구할 거니까 내가 그 저기 넓이를 구해서 표를 만들어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알죠? 오케이? 흡사 우리가 왜 예전에 상용문구 배울 때 상용문구 표를 주듯이 그죠? 삼각함수 표를 주듯이 중3 때 제곱근 표를 주듯이 알겠습니까? 그런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들은 표를 주니까 알죠? 얘도 마찬가지인 건데 표준 정규분포를 이렇게 줍니다. 여기는 확률 변수를 Z를 쓰죠. 소문자 Z 이렇게 쓴 다음에 표에 이렇게 나왔죠. P 0부터 대문자 Z가 소문자 Z 구분 좀 잘 해주시고요. 1일 때 0.343 외울 필요 없습니다. 1.5일 때 얼마 0. 얼마 2일 때 얼마에 나와있죠. 오케이? 그럼 이거 뭐냐면 이런 거죠. 표준 정규분포에서 얘가 이만큼의 범위에 대한 확률 넓이를 구해놓은 거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표준 정규분포는 뭔데요? 표준 정규분포는 이거 암기해야 돼. 선생님이 아까 여기는 원리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외워놔야 돼요. 뭘? 용어. 알겠죠? 용어들, 공식, 상황. 알겠죠?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거는 수학적 원리가 아니라 상황입니다. 저게 지금 뭐 하는 상황인지, 저게 무슨 짓을 한 거고 저렇게 나온 결과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이 쓰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니까. 알겠죠? 이해는 그쪽에 있어야 돼. 봐봐. 표준 정규분포는 N, 얘도 정규분포니까 평균이 0이고요. 표준 편차가 1인 상태의 정규분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건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정규분포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양할 거니까. 근데 그 중에서 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 되는 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를 하자. 거기에 넓이는 내가 구해놓을게 하고 구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얘를 보면 요 뜻이 무슨 뜻이냐면 P 소문자 Z가 1인 경우니까 0부터 Z가 1까지 Z가 1까지 넓이가 0.343이야 라는 얘기인 건데 그쵸? 얘의 의미는요 표준 정규분포는 여기가 Z축일 것이고 가운데가 얼마야? 0이겠죠 그죠? 이 평균으로부터 0부터 1까지 넓이를 구해준 거야 야 여기 넓이는 얘야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네. 요 넓이가 얘야 라는 걸 구해준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표를 통해서 얘를 구해야 되는데 그죠? 그럼 봐 얘는 지금 표준 정규분포가 아니니까 얘 가지고 얘를 바로 못 구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하기로 했어? 요렇게 요 표를 보는 방식을 공부하는 게 표준화 작업을 한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거 혹시 어떻게 기억나요? 점표지를 쓰자 그랬죠 이렇게 그렇죠?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요 두 넓이를 그 한 번에 구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평균 기준을 양쪽에 나와 있으면 한 번에 못 구해요. 쌤, 왜 한 번에 못 구합니까? 표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 이 표의 역할이 봐봐. 가운데 있는 평균으로부터 한쪽에 대한 넓이만 잡아준 거야. 왜? 왼쪽 넓이는 대칭이니까 네가 오른쪽에서 구해서 가져가 그러면 이렇게 만든 거죠. 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냐? 봐봐. 이 Z를 구하는 공식이 이걸 저번에는 쌤이 왜 이게 되는지에 대한 뉘앙스를 이해시켜 드리긴 했는데 여러분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L이거든요. 이건 뭐 교과서에 있는 공식이니까 모양은 잘 봐두시고 알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안 쓰고요. 점표지로 쓰는데 점이라는 게 뭐냐면 얘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편차죠 편차. 내 점수에서 평균 뺀 거죠. 요걸 쌤이 점수차라고 해요. 점수차 라고 표현하는 거겠죠. 그 다음 밑에 있는 요 시그마는 표준편차. 그죠? 그러면 점수차를 표준편차 나누면 Z값이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이런 과정을 구하는 게 표준화 작업인 건데 표준화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하자고 했죠? 이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 여기 있는 1번 넓이와 여기 있는 2번 넓이를 이걸 따로 구해야 돼. 그죠? 그때 자 1번 구해볼게. 1번 구할 때 이렇게 하기로 했죠? 밑에다가 점수차를 쓰세요. 얘 빼기 얘를 하는 거지. 숫자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그때 점수차를 표준편차 나눠내니까 여기 위에다가는 점수차 나누기 시그마 Z를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 마찬가지야. 이쪽 파트에 점수차를 쓰시고요. 여기 위에 Z를 쓰면 되겠죠. 뭐 같은 값이 아닌 게 나오겠죠. Z1, Z2를 하죠. 저쪽 기니까 그렇죠? 그러면 Z1이 만약에 2였어? 2일 때 넓이. 그게 여기. 얘가 1이었어? 1일 때 넓이. 이게 얘야. 이러는 거죠. 이 표준화를 통해서 Z값이 일치하면 이런 넓이가 곧 이 넓이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게 표준화입니다. 서로 다른 어떤 평균과 표준을 갖고 있는 정규분포에서 다 똑같이 표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런 공식이 얘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에 대한 스토리는 요만큼입니다. 알겠죠? 여기는 예원아 다 뭘 질문하는 거라고? 뭘 물어볼 거라고? 확률만 물어봅니다. 확률만. 알겠죠? 자, 그 확률 구하는 건 쌤이 슬슬 이제 문제를 풀면서 감을 좀 잡게 해드릴게요. 자, 벌써부터 피로도가 슬 올라온 것 같은데. 자, 어디냐면, 일단 5번. 여기 우리 프린트 5번부터 추가해서 5번. 5번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노트북 한 대의 무게는, 자, 여러분 밑줄만 치면 되겠죠? 노트북 한 대의 무게가 X야. 알겠죠? 노트북 한 대의 무게 X입니다. 그때 X는 N 평균 940 표준편차 20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노트북 한 개의 무게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 라는 얘기인 거죠. 그때 질문 바로 하죠. 그냥 뭐 이 회사에 생산된 노트북 컴퓨터 중에서 임의로 택할 때, 한 개를 택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임의로 택할 때 노트북의 무게가 X가 그죠? 1000g 이상, 1000 이상인 확률을 구해라. 요게가 이제 많이 내는 개념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까? 노트북의 무게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야, 그 무게가 1000 이상의 확률 구해봐 라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구해보면 자, 여러분 하나의 확률에 하나의 그림으로 대응을 하세요. 자, 여기 X축이 있고요. 가운데가 940입니다. 그죠? 나한테 1000 이상인 확률을 구하래요. 1000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이 넓이 구하는 거 맞지? 됐어? 공개요? 근데 이게 네. 단위가 달라도 그런 단위가 다르면 안 되죠. 오 마이 갓. 잠깐만요. 940kg에 어? 이거 문제 잘못됐네요. 그죠? 단위가 다르면 안 됩니다. 아, 이거 그 컴퓨터 한 개 무게 평균이 잘못 나와 있지 않나 싶네요. 알겠지? 그램을 바꿉시다. 이 컴퓨터 한 대가 940kg이면 이거 누가 눌러있는 거야 도대체? 근데 노트북이야. 미친놈아 되는데 그죠? 아니, 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 단위를 원래는 단위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되는데 얘는 못한 것 같고 알겠죠? 다행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못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죠? 보시죠. 좋은 질문이었어. 네, 좋은 발견이었어.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대신해서 무게 다르게 낸 적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눈 갖고 있습니다. 얘는 못한 것 같은데 가볼게요. 자, 1000 이상의 확률을 구하는 요 넓이 구하면 되는데 여기 넓이를 바로 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넓이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직접 내가 밑변 높이를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표에 의존해서 구하다 보니까 이건 못 구해요. 바로.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반쪽 넓이가 0.5니까 거기서 우리는 평균으로부터 한쪽만 구할 수 있어서 여기 넓이부터 구합니다. 알겠죠? 여기를 구해서 0.5에서 빼야죠. 알겠습니까? 예전에 뭐 풀어본 경험들이 기억날 거라고 봅니다. 가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넓이 구할게요. 어떻게 하면 돼? 점수차 몇 점 나? 60점. 그죠?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쌤과 쓰는 툴을 좀 맞추시는 게 쌤 설명 좀 잘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쌤은 항상 밑에 점수차를 쓰고요. 위에 Z를 씁니다. 자, 60 나누기 20 하면 Z 3이네. 그죠? Z가 3일 때 넓이 이거 봐. 표에 보면 3일 때 0.4987. 그죠? 이해됐습니까? 성원이 콜? 점수차 60점. 그지? 60 나누기 표준면차. 점표지. 점수차 나누기 표준면차. 가 Z 값이야. 60 나누기 20 하면은 3. 3일 때 표를 보면 0.4987. 그죠? 그게 요 비어있는 요 넓이에요. 성원 체크됐어요? 딱 요 과정을 우리가 계속 하는 거야. 여기 있는 모든 문제 다 이거 하는 거지. 알겠죠? 넓이 구했죠? 정답은 0.5에서 0.4987을 빼면 됩니다. 정답.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정기훈포에 지금 쌤이 우리가 원래 뭐 많은 그 문제가 많은 교재긴 한데 145문항짜리 프린트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 프린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해해야 될 거 방금 내가 얘기한 이런 스토리. 알겠죠? 아, 정기훈포가 그런 건데 여기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돼서 넓이를 못 구하니까 이걸 이용해서 구하고 뭐 공식 저렇게 공식을 암기. 됐어? 아니면 풀이에 적용할 수 있는 건요? 요거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 봐봐. 소위 말하는 개념은 됐어. 됐습니까? 개념은 다야 이게. 알겠죠? 요거 넓이 구하는 거 이해하고 본인이 할 줄 알고요. 방금 얘기한 스토리가 뭔 얘기인지 감이 잡혔으면은 준비는 끝. 알겠죠? 근데 유형이 되게 많아요 여기가. 여기 시험 되게 잘 나오거든. 뭐 여러분 시험 때는 여러 문제 나올 거예요. 시험을 좁으니까. 알겠죠? 그럴 텐데 이제 다양한 유형들 연습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개념은 딱 요만큼 끝이야. 알겠죠?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 연습을 통해서 문제만 많이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자, 좀 넘어가 보면 이제 문제를 가볼게요. 첫 번째 질문 유형이 요건 쉬운 유형입니다. 5페이지. 5페이지. 요런 거 되게 잘 나와요. 예전에도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아, 그럴까요? 자, 끄죠. 보시죠. 11번을 보겠습니다. 11번 보시죠. 11번입니다. 11번 먼저 가볼게요. 어느 도시 고등학생 학생 5,000명이 자 5,000명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때 수학 성적은 여러분들 이런 거는 밑줄이나 동그라미나 써주세요. 수학 성적이 X라는 얘기야. 얘에 대한 우리는 분포를 따지는 거야 라는 얘기고요. N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60, 10의 제곱을 따르는 상태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나요? 그죠? 누가 얘기했죠? 그때 자 지금 여러분들 정규분포가 만약 나중에라도 어려운 상황의 문제를 만나면 꼭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확률의 집착이란 말을 잘 기억해야 되고요. 그걸 잘 활용하려면 확률 변수 x가 어디에 세팅이 되어 있는지를 꼭 챙기면서 문제를 읽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문제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알겠죠? 자, 읽어볼게요. 자, 이 5,000명 중에서 수학 성적이 이게 x 아니야? 그죠? x가 80 이상인 수업 뭘 구하는 얘기일까? 성우는?
x가 80 이상인까지만 읽었어. 뭘 구해야 돼요? 서훈아 어디에 집착하라고? 무조건 확률을 구하세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선생님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가 없는데요? 그냥 구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친구가 야 너 갑자기 왜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야 정규분포 문제 아니야. 가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문제를 다 이해해서 야 이렇게 되려면 확률이 필요할 거 아니야. 아 그건 너무 좋은 건데 사실 알겠죠? 왜? 문제 상황이 다 이해된 거니까 알겠죠? 근데 그런 이런 쉬운 문제는 잘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어려운 문제는 또 확률이 필요한지 이해를 못 할 수 있어. 알겠죠? 정규분포는 무조건 예원아 무슨 문제일 거라고요? 확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확률을 구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대상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확률 변수의 범위가 돼야 되겠죠. 확률 변수의 범위가 나와 확률부터 구해. 확률을 다 구해놓고 문제 다시 읽어. 그럼 풀려. 쌤의 이 말이 뒤에 있는 어려운 정규분포에 엄청 큰 힘이 될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쉬운 정규분포지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꼭 이 말을 기록해서 x의 범위가 있으면 확률을 다 구해놓는 습관. 알겠죠? 습관을 가지세요. 얘 마찬가지입니다. x가 80 이상이니까 확률 구할게요. 그림 그리시고 확률 구해놓고 문제를 읽읍시다. 가운데 60, 80 이상 여기 있네. 오늘 미리 구해라 이 말이죠. 그죠? 얘 또한 0.5에서 저기 색칠 안 돼 있는 부분을 빼야 되겠다. 그죠? 다들 많이 피곤한 거보다 20 나누기 10 하면 10입니다. 아 2입니다. 2. 요거 이해되겠죠? 그죠? 쌤이 표준하는 거 이해되겠죠? 쌤이 하는 틀로 표준하면 문제가 아주 간결하게 잘 뚫릴 겁니다. 알겠죠? 이게 보통 교과서나 사실 나중에 또 학교에 서술형이 있다면은 서술형에 쓰기는 식으로 쓰는 걸 쌤들이 원하기 때문에 식으로 써야 됩니다. 알겠죠? 쌤이 그거를 이제 그림을 풀어주는 건데 그 그림이 확실히 편하고 쉬워요. 풀기가. 알겠죠? 근데 나중에 쓰기는 또 한번 또 잡아드릴 테니 그것만 따로 배우시면 되고 이 풀이를 보면은 해설지나 이런 데 보시면은 다 이게 식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간혹 또 잘 되어 있는 해설지는 그림이랑 같이 되어 있는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도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이 답지와 괴리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풀이가. 알겠죠? 한번 켜봐. 자, 점수차 20점 나누기 10 하면 2. 그죠? Z가 2일 때 넓이 나와 있겠죠? 0.477이 원기야? 0.477이야. 그러면 얘 넓이는요 0.5에서 0.477을 빼라는 거잖아. 그죠? 빼면 0. 이거 0,990 만들기 하면 돼. 228입니다. 0.0228. 오케이 여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거 산수한 거야. 알겠죠? 자 얘가 80점 이상일 확률이야. 확률. 알겠죠? 원기야? 확률이야. 알겠어? 문제 읽을게요. 자 문제는 나한테 뭘 요구했죠?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죠. 그쵸? 부정한 거야. 아 얘가 그래서 전체 인원을 줬나 보구나. 이 집단에서 이렇게 될 확률이 얘야. 그죠? 근데 나한테는요 그렇게 되는 학생 수를 구하래.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 둘을 곱하면 나오겠죠? 이 비율이니까. 그죠? 곱한 게 정답. 뭐 이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 개념 단계 1번 문제.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보시면 될게요. 정말 힘들어. 쌤 유형을 풀어주는 틀을 잘 보시고 오늘 유형에 대한 걸 탁탁탁탁 맥을 집어놓을 테니 잘 들으시고 복습부터 꼭 하시고 알겠죠? 개념은 여러분 다 이해했어요. 알겠죠? 개념은 다 이거 기본 풀이 능력은 다 갖춘 상태입니다. 넓이 구할 줄 아니까 알겠죠? 그걸로 다양한 장난들을 칠 거예요. 이제 그것만 우리가 대비를 하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6페이지. 요것도 쌤 예전에 설명할 때, 되게 중요하죠. 얘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애들이 그나마 좀 어려워하는 첫 번째 유형이에요. 알겠죠? 근데 문제가 참 어렵지 않습니다. 뭔 얘기인지 감이 잡히면 그냥 쉽게 뚫을 수 있는데, 자, 선생님은, 요걸 하면 되겠 16번 그대로 갈게요. 16번. 16번 보시죠. 자, 정규분포는 확률에 집착하면 접근해야 됩니다. 가볼게요. 자, 16번입니다. 320명을 모집하는 어느 회사에서 동기야 2,000명이 응시를 하였다. 지원을 한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아직은 이제 이 유형을 다시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방식인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쌤이 보여주는 문제니까 이런 게 나오면 이거 뭐가 하는 얘기냐면 합격률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정규분포 등이 나오면 알겠죠? 오케이?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쌤 왜 갑자기 합격률을 구하고 있는 겁니까가 당연히 이해가 안 되겠죠.
경험치가 있는 친구들은 이제 당연하든 아는 게 이게 합격률이 왜 정규분포가 어차피 확률 문제니까. 그러면 합격률을 좀 정지하고 할게요. 야 320명 모집해서 2000명 지원했으면 합격률이 어떻게 되는 거야? 2000분의 320 아니야? 그죠? 우리가 지나온 이하 분포는 분수를 좋아하지만 알겠죠? 공이야? 정규분포는 소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규분포는 소수로 오픈이 나왔는데 오케이 이하 분포는 분수가 좋고요. 정규분포는 소수가 나와서 소수로 바꿔놓을게요. 자 0 약분하고 2 약분하면 100분의 16 0.16인 거야. 이해됐어요? 여러분들이 봐봐 정규분포에서는 이런 멘트를 만나면요 아 이게 상위 0.16 안에는 들어야 합격이란 얘기야. 이걸 퍼센트로 얘기하면요 상위 16% 안에 들어야 합격인 거야 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세팅인 거야 이게. 이해되겠죠? 오케이? 자 가볼게요. 자 이론을 왜 하고 있냐면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때 응시자들의 점수는 점수가 X구나. 점수는 뭐라 했냐면 점수는 평균 240점 표준면차 20 240분만 20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문제에서 이거 질문하죠.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해봐라. 그러니까 합격 커트라인 점수를 구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상황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합격자가 되려면 상위 0.16 안에 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상위 0.16이라는 건 이 0.16이라는 건요 점수가 아니라 확률이잖아요. 그죠? 그럼 확률이라는 건 우리 정규분포에서 넓이를 얘기한 거잖아. 넓이가 0.16 안에 들기 위한 점수를 구하라는 거야. 자, 이 전의 문제에서는 점수의 범위를 주고요. 야, 점수가 이렇게 되기 위한 확률을 구해봐 라는 질문이었다면 얘는 그냥 거꾸로 되는 거야. 확률이 얘가 되기 위한 점수 구해봐 라는 얘기인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풀면 거꾸로 풀면 되겠네요. 자, 가볼게요. 자, 지금 상위 0.16 안에 들려면 일단 그림부터 그리시고요. 그림을 그렸어. 가운데가 240입니다. 그죠? X가 점수지? 그죠? X가 클수록 점수가 큰 거 아니야? 그죠? 높은 거잖아. 그러면 상위라는 건 이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서도 실제 여러분 학교 내신에서 장난친 게 뭐가 있었냐면요. 달리기 기록이 X야. 오케이? 상위 0.16 안에 들기 위한 점수를 구하라 해도 엄청 틀려요. 왜? 달리기 기록은 왼쪽으로 갈수록 적을수록 빠른 거잖아요. 상위가 되는 거죠. 이런 장난들을 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그 내용에 뭔가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상황으로 장난치는 상황으로. 알겠습니까? 네. 상황으로 장난치는 거니까 그렇게 안 치고 봐봐. 나볼게요. 상위 0.16 여기죠. 여기 잘라 상위 0이 여기 잘랐을 때 여기 넓이가 0.16이 되기 위한 요 점수 구해 이만. 왜 이게 점수가 높은 데부터 내려왔으니까 여기 커트라인이잖아. 그죠? 요 점수를 구해라 라는 거죠. 상황됐습니까? 자 구하러 갈게요. 자 우리가 요 점수 당연히 바로 못 구합니다. 여기를 거쳐봐야 돼. 우리가 확률 구할 때도 여기를 거쳐갔잖아. 그죠? 아까 그 문제 똑같은 거야. 그럼 여기는 얼마야? 0.5에서 0.16을 빼면요? 0.34. 그치? 여기 비어있는 넓이는 0.34일 거야. 나 지금 이 점수 구하고 싶은 거니까. 됐어요? 이해됐습니까? 성은 이해됐어요? 자 0.34가 되기 위한 Z값 얼마지? 1이라고 1. Z값을 위에. 그죠? Z값이 1이면 자 점수차가 얼마지? 이거 점표지를 이렇게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 헷갈리면 쓰고 풀고 쓸고 푸다 보면 나중에 안 써도 바로 보여요. 알겠죠? 점수차는요. 표준편차 곱하기 Z값으로 구해집니다. 알겠죠? 자 Z값은 1이고요. 표준편차가 몇이었어? 20이었어. 이 점수차가 20이란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아하 평균보다 20점은 잘 봐야지 붙는다라는 거죠. 그죠? 점수는 그래서 260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유형들입니다. 그거 봐. 하는 짓은 다 똑같은데 질문의 형식과 뭐 세팅이 다른 것 뿐인 거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잠깐 쉬었다가 좀 더 정리해드려서 여러분이 풀어올 만한 만큼만 진행하고 마무리할게요. 일어나 보세요. 정말 유형 좀만 더 보여드릴게요.
아까 다 했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해볼게요. 빨리빨리 가보시죠. 그 다음 9페이지 오시죠. 9페이지에 32번 들어있어요. 32번. 9페이지 32번 보시면 여기 표가 좀 특이하게 나와있어요. 이 표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32번입니다. 풀면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32번 보시면 자, 얘가 뭐로 나와있냐면 정규표 n,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정규표가 있다. 그때 그 평균면수 x에 대해서 p m부터 평균이죠. x가 x까지 확률이 다음 표와 같다. 표를 잠깐 설명할게요. 이건 표 때문에 푸는 건데 얘가 이번엔 z가 아니라 x로 잡아놓고요. p m부터 x가 x까지 확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x가 m 플러스 시그마면 0.3413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이 상황을 좀 얘기해 볼게요. 이 소문자 x가 m 플러스 시그마라는 건요, 집어넣어 버리면 결국 p m부터 x가 m 플러스 시그마까지 넓이가 0.3413이야 라고 이제 표로 잡아준 거거든. 그죠? 요걸 그림으로 얘기하면 얘는 그냥 단순하게 문자로 만들어진 정규표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m이고, 그죠? 얘가 말하기를 야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요 넓이가 얘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화를 시켜보면 점수차가 여러분 문자라고 해서 못 푸는 게 아닙니다. 점수차가 시그마죠. 그죠? 시그마 나누기 시그마니까 z가 1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결국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화 상수 z로 이야기하는, 알겠죠? 그때 선생님 방금 용어를 얘기했지만 z란 놈이 뭐라 해요? 요 z란 놈이요. 요 놈의 이름이 표준화 상수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다 알아야 돼. 표준화 상수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표준화 상수 z가 1일 때 넓이가 얘야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즉 여기 앞에 있는 거가 m 플러스 뭐 시그마 할 때 여기 앞에 있는 1이 생략된 거죠. 그렇죠? 요 놈의 z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z가 1일 때는 얘야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그 바로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밑에 표를 보면 m 플러스 2 시그마잖아. 그죠?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z로 표는 얼마겠어? 2를 얘기하는 거지. 알겠죠? 이렇게 z로 되어 있는 표를 안 주고 이제는 그냥 일반적인 정규분포로 넓이를 표를 준 거야. 이게 색깔이라고. 그랬을 때 문제 볼게요. 그 n, 요 표를 가지고 n 20,3의 제곱이라는 정규분포가 있는데 여기에서 14부터 x가 20까지의 확률을 구해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바로 가보면 얘는 뭐 그냥 똑같은 문제죠. 가운데가 20이고요. 14가 있지 않겠습니다. 자, 풀어볼게요. 밑에 점수차가 6점 나고요. 6 나누기 3하면 2가 되겠죠. 원한테 요 넓이 구하는 거지. 그죠? z가 2일 때 넓이니까 얼마야? 2일 때 넓이가 나와있죠. 2일 때 넓이가 0.477이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건 알겠어. 무슨 말인지. 여기? 6, 2, 1.4, 1.4, 14, 20. 네, 여기 문제 14로 돼 있어. 됐습니까? 네, 그런 얘기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도 만날 거라 이거 하나만 해볼게요. P, 요 문제에서 내가 문제 하나 해볼게요. 23부터 x가 26까지 확률을 구하라. 이런 거 가끔 잘못 푸는 친구도 있어서 알겠죠? 요걸로 요거 하나 연습해볼게요. 요 확률 한번 구해볼게요. 요 정규분포에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가운데는 20이고요. 23부터 26까지 이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 넓이도 바로 못 구합니다. 우리한테 나와 있는 표는 평균으로부터 어디까지만 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 2까지 점수차 6점이거든. z가 여기까지가 2잖아. 2.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점수차가 3점이거든. z가 1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z가 2일 때 넓이에서 z가 1일 때 넓이 빼야 됩니다. 알겠죠? 이 사이만 바로 구할 수가 없다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가 0.477이라 나와 있으니까 477이 얘 정답은 0.477에서 0.3413 뺀 게 정답인 거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중간에 끊어져 사이가 나와 있으면 걔를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알겠죠? 평균부터 쭉 간 넓이에서 평균부터 그 전에 것까지 넓이를 빼야지. 알겠죠? 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표에는 평균으로부터 이 출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걸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것도 잘 기억해놔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들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0페이지로 오시면 이제 두 데이터를 비교하는 문제인 건데 10페이지입니다. 쌤은 37번을 가볼게요. 37번입니다. 뭐 이런 문제들도 그 질문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아까 앞타임에 얘기했지만 뭐 개념 풀에 대한 기본 세팅 다 되어 있다. 그걸 가지고 뭐 저렇게 내면 저렇게 풀고 이렇게 내면 이렇게 풀고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거야. 다양한 환경들 보여주는 거야. 새로운 내용이 이제 없습니다. 보시죠. 자, 두 확률에서 x, y가 자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하는 x가 n 50,10의 제곱을 따르고요. 그 다음에 y가 n 40,8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문제 뭐라 했냐면 50부터 k까지 넓이가 자 50부터 x가 k까지의 넓이가 그죠? 뭐라 돼 있어? 24부터 x y죠. y가 40까지 넓이와 똑같다 그랬습니다. 알겠죠? 자, 서로 다른 정규분포인데 넓이가 똑같다는 건요. 표준화를 시켰을 때 표준화 상수가 같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 우리 표보 넓이 구하면 똑같은 넓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이 표준화가 서로 다른 데이터를 말 그대로 표준으로 비교해주는 식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얘는 어떻게 풀어낸 얘기냐면 자, 가볼게. 자, 하나의 확률에 하나의 그림. 이건 x입니다. x에 대한 정규 복선 이럴 것이고 이거 50. 그죠? 얘 y에 대한 정규 복선은 여기가 40이 되겠죠. 이 완만한 생긴 모양도 다르긴 할 거야. 알겠죠? 그 다른 모양을 좀 비교해드리면요. 얘는 표준 편차가 10이고 얘는 표준 편차 8이기 때문에요. 알겠죠? 이 두 그래프를 만약에 한 공간에 그려보면 하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나머지 한 개가 훨씬 더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가파르게 올라가요. 이런 모양일 때가 평균은 다르겠지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 파란색이랑 흰색이랑 비교할 때 뭐가 x고 뭐가 y일까요? 밑에가 x가 표준 편차가 10이고 8이니까 그렇죠. 밑에가 x 얘가 y입니다. 알겠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평균의 i들이 몰려 있으니까 알겠죠? 이렇게 평균 쪽이 확 올라가는 거지. 그래야 조금만 넓이를 구해도 넓이 많을 거 아니야. 애들이 많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정규분포는 더 위로 솟아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띈다는 거. 요거는 이해를 해야 돼. 이해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가볼게요. 자, 50부터 K까지 넓이가 자, 50부터 K까지 넓이가 K 오른쪽에 이 넓이가 24부터 40까지 넓이와 같다 그랬단 말이야. 그죠? 자, 넓이 같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 여기 위에 있는 이 Z값이랑 여기 위에서 구하는 Z값이 같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Z값 구해볼게요. 자, 이쪽이 숫자니까 구하기 편하겠지? 점수차 16점. 그죠? 16 나누기 8 여기 2네 2. 그죠? 오케이? 자, 얘랑 넓이가 같으려면 이거나 괜찮냐? 여기 2가 되겠죠? 알겠죠? 오케이, 알겠어? 얘가 2면 점수차 구하는 곳이 뭐였어? 표준면적 곱하기 Z값, 그쵸? 20이었지, 20. K는 그래서 70이다. 뭐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게 정규보다 다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함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쭉쭉쭉쭉쭉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영아, 기지개 한번 펴봐. 좀 펴봐, 빨리. 정리해봐. 네. 조금만 더 보여드리고. 펴봐. 여러분 47번 한번 풀어. 47번. 잠도 좀 깰게요. 47번으로 또 한번 연습합시다. 47번 풀어봐.
평균이 걔가 100이고 얘를 바로 들어가면 어떡해. 이 힌트를 네가 안 써먹었잖아. 어떻게 해요? 아 잠깐만 100이면 100부터 108까지야. 네. 100부터 108까지 넓이가 얘라는 거잖아. 아, 네. 그치. 이걸 이용해서 시그마 구하러 준 거야. 해봐. 그 힌트 써야지. 힌트 안 쓰니까. 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 야 소트에서도 나오는데 얘를 만족하는 함수가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100을 기준으로 x를 뺀 걸 대입한 함수값이랑 x를 더한 걸 대입한 함수값이 똑같아 이 말이거든. 그럼 우리는 x는 100 대칭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얘의 정규함수 곡선이 x는 100 대칭이라는 거야. 뭐가 100이다? 그래 100이야. 그 얘기하는 거고. 그 힌트가 또 주잖아. 얘가 시그마 걸어준 힌트야. 나왔어? 쉽지? 그렇죠. 시원하다. 하면 부수하는 거 아니에요? 네? 부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8. 아니, 평균이 얼만데? 100. 그러니까 108까지 하면 시그마가 4야? 오케이 좋아. 다시 구해 이제. 이거 가지고 외우면 되잖아. 94부터 110까지잖아. 94는 왜 안 잡아? 뭐 하시는 거야? 정신 안 차리네. 이 잠들이 안 돼가지고 도대체. 아 이게 근데 2라는 거니까 밑에 점수차가 8이라는 거니까 시그마가 얼마나 거야? 8 나누기 시그마가 2였을 거 아니야. 전표지. 8 시그마가 2 응. 4? 시그마 4라고 준 거야. 그게 4제곱이에요? 응. 그거 가지고 얘 구하라는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네. 안 나와요? 너무나? 아, 다 해놓고 왜 못 구하죠? Z가 4가 나오는데요? 아, 저도 진짜 왜 그러네 진짜. 진짜요? 그림 똑바로 안 그래 진짜. 아니 평균이 얼마인데 여기 94야. 94죠? 아, 무슨 소리야? 평균은 이미 구했잖아. 100이라고. 100이 가운데고 94는 여기 앞에 있겠지. 아니 왜 그러지? 성분아. 거기서 제시한 이 두 힌트를 통해서 100,2냐? 4제곱 이게 제곱 아니야? 4였어. 4 이거 구했지? 성훈아 질문이 뭐니? 94부터 110 아니 그림은 가운데가 얼마니? 100이잖아. 그럼 왜 94가 적혀있어? 그리고 94는 봐봐 여기 좀 있을 거고 110은 여기 좀 있겠지. 이 넓이 구하는 거지. 한 번에 구할 수 있니?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여기 얼마야? 10 10 나누기 4는 분수하는 거 아니에요? 분수 나오죠. 2.5 6 나누기 4 1.5 그런 문제죠.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뭐 다 똑같은 진행이라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보시면 그냥 풀립니다. 그냥 아니 수학이 내용이 어려서 못 풀어야지. 그래서 내용을 다 아는데 정신줄 나가 있으면 풀리냐고요. 지금 알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렇다. 여러분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확률을 구하면 된다는 거야. 이제 얘네들이 뭐 하는 거냐면 이게 봐봐 앞쪽 스토리가 뭐 지금 스토리 진행을 보면은 봐봐 정규분포를 확률 구할 수 있지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 유형을 바꾸죠. 야 5,000명이 있는데 얘가 될 학생 수 몇 명이야? 이거 확률 구해서 구하라는 얘기고 그죠? 또 뭐 데이터 하나 주고 야 여기 합격률이 0.16인데 합격하려면 점수 몇 점이야? 또 확률로 역으로 치고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그다음 뭐 있었어? 야 x는 이런 확률이고 y가 이런 확률이 똑같대.
거기 A 구해봐. 뭐 이런 거. 그죠? 확률이 같다라는 건 Z값 같다라는 거니까. 표준화시켜서 둘이 같으면 이용하면 되겠죠. 그 이제 뭘로 넘어왔어? 평균과 분산, 평균과 표준차를 그냥 안 줘. 야, 요 정기분포는 이런 걸 만족하고 이런 걸 만족해 라고 얘기한 거야. 그걸 가지고 평균과 표준차를 네가 구해. 구했어? 그러면 이제 확률 하나 질문해 주는 거죠. 마무리 지으라고. 이해되겠습니까? 스토리 또한 얼추 뻔하게 보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또 넘어가서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아, 이게 여기가 특히 9번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뭐 내신에서 좀 중요도도 있습니다. 9번이 별표 일단 헷갈릴 수 있어. 9번 잘 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알아야 돼. 정규분포는 무조건 무슨 문제라고? 확률로 가는 문제입니다. 정규분포는 확률로 가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정규분포는 확률에 집착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생각 가볼게. 봐봐. 63번입니다. 문제 볼게요. 63번입니다. 어느 공장에 생산되는 포도 한 송이 무게. 자, 한 송이의 무게가 X. 알겠어. 무게는 X. N 500,50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나왔습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 봤는데 이런 거 적혀있네요. 무게랑 뭐 한편 포도 한 송이의 가격은 표와 같이 무게를 기준으로 정하였다고 표가 딱 눈에 들어오겠죠? 자, 무게랑 가격이 세팅되어 있는데 잘 들어봐. 500 미만일 때 가격은 1,000원이고 500부터 550까지의 가격은 1,100원이고 550 이상의 가격은 1,200원을 받을 거야 라는 표를 내가 딱 본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야, 이런 정규분포에서 잘 들어요. 요게 이제 그 유형을 준비하는 목적이죠. 어떻게 봐봐. 정규분포 문제에서 X가 무게인데 무게 범위가 분류가 되어 있어. 그죠? 난 뭘 해야 돼? 성원아, 난 뭘 해야 될까? 그렇죠. 확률을 구해야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쌤이 가장 전달하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어디 눈치고 찾아봐도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는 없어. 이해됐어? 그럼 봐봐. 무게에 대한 정규분포 줬는데 뭐 표로 주든 뭐로 주든 어쨌든 무게 범위가 있잖아. 이거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야. 확률부터 구하세요. 알겠습니까? 구해볼게요. 자, 정규분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규분포가 있고요. 가운데가 500입니다. 500 미만의 확률은 이건 바로 알죠. 0.5. 그죠? 그치? 그 다음요. 500부터 550? 여기의 확률은 정수차 50, Z값이 1이네. Z값이 1일 때 넓이가 나와있네. 0.34. 0.34. 이해됐어? 550 이상의 넓이는 여기가 0.34니까 여기는 0.16일 거 아니야. 그래야 0.5니까 그렇죠? 0.16 됐습니다. 됐어요? 자, 여러분들의 대응이 봐봐. 끊어읽기를 명확히 하는 친구들은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돼? 봐봐. 정규표를 준다. 가격이 표와 같다. 표를 딱 봤어. 확률 관 얘기구나 하고 확률 적어놨어야지 이렇게. 이래서 이게 제대로 풀고 있는 거야. 그때 나한테 뭘 주고 있냐면 포도 한 송이 무게의 가격에 대한 기대값이 뭐야? 평균을 구하려면 아닙니다. 그죠? 가격에 대한 평균 어떻게 구하지? 잘 봐봐. 야, 1,000원 될 확률이 얼마야? 0.5. 1,100원 될 확률이 얼마야? 0.34. 1,200원 될 확률이 얼마야? 0.16. 난 확률을 구해놨으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거 확률 분포표 아니야 이거? 1번 유형 됐습니까? 1번 유형 문제 준 거네요. 1번 유형의 확률 분포표 문제를 주는데 거기서 구해지는 확률을 정규분포로 풀라고 준 거지. 머리 엮는 거야. 왜? 정규분포는 봐봐. 어떤 새로운 문제랑 융합을 많이 시키는데 정규분포 역할은요 이렇게 딱 확률을 구하는 역할만 쓰는 겁니다. 나머지는 안 써요. 알겠죠? 확률을 구할 때는 쓸 수 있다. 왜? 정규분포 확률 구하는 문제니까. 그러면 가격에 대한 평균 어떻게 하면 돼? 곱해서 더하면 정답. 이해됐어요? 오케이? 다른 문제 유형들과 엮기 쉽겠죠. 정규분포는 단순히 확률을 구하는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걸 이 문제 통해서 딱 기억해 놓으시고. 알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이나 유형 판단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규분포가 세팅됐을 때 확률 변수가 뭔지 체크하시고요. 알겠죠? 그 확률 변수에 대한 범위가 나오는 족적 확률을 구해놓고 문제 읽어. 그럼 뭔가 방향성이 보인단 말이야. 알겠죠? 이거를 안 구해놓고 보면요. 잘 안 보여. 알겠습니까? 확률을 구해놓으시면 다 그 확률이 개입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성은 알겠니? 네, 그렇게 해서 꼭 이 확률들을 잡아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그 다음. 네, 요거 하나 하고. 네, 여러분들. 자유를 드려서, 네, 맨정신으로 좀 살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뭐 거의 뭐 죽어갑니다, 지금. 네, 보시죠. 67번입니다. 67번도 좀 볼게요. 67번입니다. 여기까지. 네, 빨리 시간 보내드릴게요. 집에 가는 게 중요하죠, 그죠? 네, 네, 여러분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최소한의 문제로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딱 두 문제만 합시다. 두 문제만 하고 끝냅시다. 두 개는 해야 되겠다. 봐봐요. 67번입니다. 어느 두 지역 A, B의 스마트폰 가입자 한 달 동안 데이터 용량을 조사하였더니 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A 지역과 B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A 지역의 데이터 용량은 X라고요. B 지역은 Y라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X는 N 500,10의 제곱을 따르고 이렇게 나와 있죠. Y는 N 520,5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67번 67번입니다. Now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그때 A 지역에서 한 명을 택했을 때 그 데이터 용량이 K 이상일 확률과, 자 정리할게요. 자, X에서 K 이상인 확률과 이만하죠. 확률과, 그죠? 그 다음에 B 지역에서 한 명을 택했을 때 K 이상일 확률이, 얘도 K 이상이네. 한 달 동안 오케이. K 이상일 확률이 P 이상한데? 둘 다 이상이야? 잠깐만요. 아, 얘는 10이구나.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K 이상의 확률과 잠깐만요. 갑시다. KX, Y가 K 이상의 확률이 뭐하다? 같다. 이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때 뭘 구해라? 그 K 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가보시죠. 자, 얘를 또 그려야죠. 하나의 확률에 하나의 그림. 여기 X입니다. 가운데가 얼마야? 500이죠. 500. 그쵸? 여기는요? 가운데가 얼마야? 520인 거죠. Y입니다. Y. 그쵸? 자, 여기서의 K 이상의 확률과 여기서의 K 이상의 확률이 같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막, 여기 K를 그렇지. 잠깐만, 좀 애매한 게 하나 있네요. K가 어디다 소리야? 모르죠.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해야죠. 알겠죠? 그런 걸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첫 번째 K가 500보다 작다는 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알겠죠? K가 여기 있다면 얘도 여기 있겠지. 이렇게. 그죠? 왜 얘는 520이니까 더 크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K 이상인 게 요 넓이와 요 넓이가 같다라는 거니까. 그렇죠? 결국 여기서 생기는 Z값이랑 여기 생기는 Z값이 같다는 얘기겠죠. 이해됐습니까? 그쵸? 진행해 볼게요. 자, Z 구하겠습니다. 자, 여기 Z. 봐봐. 500-K. 이게 점수차. 맞아요? 나누기 시그마 10분.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는요? 520-K. 점수차. 나누기 시그마 5. 이 말인 거지. 상황이 됐어요? 상황이 됐습니까? 됐어요? 5 약분하고요. 2 곱해주면 500-K가 1040-2K랑 같다. 넘기면 K는 540 나옵니다. 그죠? 맞습니까? 말이 돼, 안 돼? 안 되네. 아, 이쪽이 아니라는 소리구나. 두 번째. 무슨 말이지? K가 500보다 크다 보네요. K가 500보다 크다면, 봐봐요. 여기서
500 x 그래서 y 520 y입니다. 그렇죠? 아 k가 여기 따서 있네. 여기 k 여기 있어야지. 넓이 같은 게. 그죠? 우리 어차피 이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야. 이 두 넓이 같으려면 요 넓이가 같으면 돼. 그죠? 그 말은 여기 있는 z 값이 같으면 돼. 맞습니까? 그죠? 이랬어요? 이건 알겠습니까? 요 넓이 같으려면 뭐가? 평균으로부터 반쪽이 0.5니까 요 넓이도 같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죠? 이 넓이가 같으면 여기 같다는 거죠. 이 넓이 굳이 구할 필요는 없다. 알겠죠? 요 넓이 같다는 소리야. 그 말은 z 값이 같다는 얘기라는 거죠. 자, z 값 한번 봐봐. k-500 나누기 표준 편차 x의 10이랑 k-520 나누기 5가 같다는 건데 요거 식 잘 보시면요. 봐봐. 쟤랑 비교해봐. 여러분 얘랑 얘랑 같은 식 아니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한 게 얘잖아. 그쵸? 똑같이 나오는 거야. 답이 540인 거 봅니다. 네, 540은 이 범위 맞으니까. 알겠죠? 2번 상황에서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그런 구조다.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 여러분 82번입니다. 여러분 푸세요. 82번 풀어보기. 네, 다 빨리 풀 수 있어요. 보세요. 네. 다 같이 빨리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보세요. 빨리 푸세요. 풀긴 하세요, 일단. 82번 풀어보기. 이거. 안 나왔어요? 오기 뒤에 제일 늦게 오겠는데? 다음 몇 번입니까? 3번입니까? 이거는 3번 맞아요? 모르겠어요? 봐봐요. 자, A랑 B는 이거는 평균은 어때? A랑 B가? 같죠? C가 더 크죠? 그죠? 평균은 C가 크고 A랑 B는 같습니다. 그죠? 기억은 그러면 참이겠다. 그지? 평균은 그렇고. 자, 표준편차 비교할게. 표준편차. 이거는 A랑 B랑 A가 밑에 있는 거고 B가 위에 올라간 거야. 알겠지? A랑 B랑 비교할 때 표준편차 누가 더 커? 이혼이가 해봐. A랑 B랑 비교할 때. 그걸 잘 모르겠어. 자, 이건 표준편차가 뭐지? 평균과의 점수 차이의 평균 정도로 이해하면 돼. 알겠죠? 이 쌤이 말한 표현이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느끼시면 돼.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런 뉘앙스인 건데 평균과 우리 반 아이들의 점수 차이의 평균이 이제 표준편차를 보면 되는데 그럼 예언아 봐봐. 이렇게 있는 거랑 아까 요거 설명할 때 그죠? 못 들었던 거죠? 여기 B고 여기 A인데 평균이 여기 있어. 이게 X는 이렇게 있겠죠? 이랬을 때 A랑 B 중에 누가 더 평균에 많이 몰려있냐? 예언아? B가 몰려있죠. B가 표준편차가 작겠어? 크겠어? 작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 이게 암기가 아니야. 이해를 해야 돼. 표준편차의 어떤 의미에 대한 걸 좀 이해하고 있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정규분포의 어떤 세팅이 확률 얘기니까. 알겠죠? 평균에 몰려있으면 편차가 작아지겠지. 그럼 분산과 편차가 작아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A와 B를 비교하면 그 B가 표준편차가 더 작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A가 더 크겠죠. A의 표준편차가 클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B와 C는 그 곡선을 그냥 평행 이동한 거라 그러죠. 그죠? 평행 이동한 거는 곡선의 완만함이 똑같은 거잖아. 그 말은 표준편차가 같다는 얘기죠. 알겠죠? 이 분포가 같다는 얘기인 거니까. 알겠습니까? 점수 차이가 똑같이 난다는 의미거든. 그렇기 때문에 B랑 C는 표준편차는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알겠죠? 모양이 똑같아요. 그렇죠. 모양이 같아서요. 이 정규분포 곡선이 이동만 해서 겹쳐진다는 것은요. 표준편차가 같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 정규분포의 그 곡선의 완만함이나 뭐 기울기나 이런 것들이 표준편차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 모양이 바뀌어버리면 편차가 달라질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오늘 정규분포에 대한 이야기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 숙제를 98번까지 얘도 안 헷갈리지? 네. 짝수만, 우리 수트 짝수였죠? 짝수만 풀어서, 짝수만 풀어서 정규분포 공부 다 해오시고 알겠죠? 오늘 쌤이 거의 각 유형마다 한 문제씩만 풀어드렸기 때문에 쌤이 풀어드린 문제 체크 좀 해놓으시고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답습을 한번 싹 한 다음에 숙제를 하시는지 알겠죠? 확실히 편할 겁니다. 그럼 문제 잘 풀릴 거니까. 어차피 근데 내용이 하나밖에 없어요. 정규분포 주면 확률을 구할 수 있냐고. 알겠죠? 확률 잘 구해? 그럼 내가 다양한 유형을 만들어놨으니까 그렇게 구하는 확률 가지고 이런 유형도 풀어보고 저런 유형도 풀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푹 쉬고 틈 날 때마다 좀 풀어놓고 문제도 공부도 좀 하시면서 너무 자유를 만끽하지 마시고 네, 이 연휴가 기니까 참 걱정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2시 알겠죠? 쌤도 톡에 남길 테니까 2시에 오셔서 정리하시죠. 알겠습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지금